일요일 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꿈을 이뤄가는 팀 갤럭시 스페셜 줌미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송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장을 위해 모인 리더님들께 귀한 성공 스토리와 속 시원해지는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스페셜 줌 미팅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팀 갤럭시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3남매의 엄마로 살다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산화를 만났는데요.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공 스토리 궁금하시죠? 온화한 미소 속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이그제큐티브 에메랄드 디렉터 김연아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에메랄드 디렉터 김연아입니다. 네, 어디 여기 요거 좀 야경이 보이시나? 나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이시나? 야경? 네, 야경. 여수 밤바다 노래 속에 나오는 여수 밤바다예요. 아까 우리 이소영 골드님께서 전화 오셨을 때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야경을 쭉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감히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짧은 순간이 다시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여행하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잠깐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 갤럭시 우리 이소영 골드님 뿐만 아니라 유지선 리더님도 보이시고 우리 이번에 누비로 승급하신 우리 김서은 리더님도 보이시고 정말 이렇게 김다나 리더님 이렇게 예뻐요? 막 예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팀 갤럭시 제 원칙을 가지고 아무리 제가 여행 기간이지만 바꿀 수 없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좀 건강도 좀 안 좋고 여행 중이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답은 다 이렇게 메모했을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저의 스토리와 질문들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저의 성장 스토리는 버라이티한 게 없어요. 그냥 애 셋 있고 미취학 아동 셋 아이의 엄마이고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군인 가족의 아내이고 깡촌에 살고 뭐 별거 없죠. 뭐 이렇게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서 8년이 됐을 때 이제 횟수로는 9년째거든요. 근데 8년이 돼서 제가 정말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렇게 인컴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아직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따졌을 때 괜찮구나,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작년 대비 성장률로 17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정색 트로피가 왔는데 그로스, GS 17인데 우리 아이들이 GS 얼마나 많이 사 먹었으면 17위 이런 트로피가 왔냐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무지하면서도 아직도 어려워요. 2년 전에는 이 세 아이 모두가 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성장 스토리 없이 저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바로 성장 스토리인 거예요. 원칙을 지켰으면 지키는 거.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저의 원칙이고 성장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주신 질문지와 잘 콜라보를 시켜서
저의 스토리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 갤럭시는 어떻게 질문지를 주시나요? 제가 주절주절 얘기하나요? 질문지를 읽어주시나요? 질문지를 읽어드립니다. 네. 방금 김연아 리더님께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내가 해야 할 것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와닿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김연아 리더님처럼 멋진 성공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시골에 사시고 또 이사도 자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만났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떻게 컨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에 살고, 이사를 자주 하고, 그러면 저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에 딱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했어요. 저렇게 아파트 많은 곳에 살면 진짜 좋겠다. 다 빨리 골드 갈 수 있고, 발에 걸리는 사람이 다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동네는 발에 걸리는 거는 뭐 강아지, 논, 밥, 딸기밭 막 이런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고, 또 저런 상가들에 살면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는 곳은 저녁 8시쯤 되면 온 주변이 좀 깜깜해져요.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여기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나왔을 때 더 집중해 주는 거죠.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김다나 리더님이 저의 첫 화면에 떡하니 이렇게 부지런하게 오셔가지고 저희 화면을 지키고 계셔가지고 우리 다나 리더님을 예시로 든다면, 다나 리더님이 나오면 다나 리더님에게만 모든 걸 맞춰요. 저 사람의 환경,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브이넥을 입었을까? 왜 머리 색깔은 저렇게 했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그리고 모든 걸 저 다나 리더님에게 맞춰서 저 사람의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진짜 다나 리더님부터 인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약쟁이.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거 들어봤으면 여러분 다 성공할 거예요. 최고치를 들었어요. 비타민 꽃뱀이구나. 저의 첫인상이 비타민 꽃뱀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 이소영을 비타민계로 다단계로 끌어들이려고 나타낸 꽃뱀이구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성공했구나. 이렇게 연기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말솜씨도 뛰어나다니 내가 정말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 다나라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보니 옆에 있던 친구, 이소영이란 친구는 내 다나를 뺏어갈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플랫폼 비즈니스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명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좋고 나랑 지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 다시 그 사람을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드는 데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해요. 제가 이번에 아시아 컨벤션 때도 얘기했을 때 안동에서 지인이 저에게 안동에서 이렇게 전화 주문으로 뭘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김연아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지 않아요. 왜냐면 전화 문구에 안동 누구누구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톤으로 받아요. 왜? 솔톤이 기분 좋은 톤이거든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표현하죠. 그리고 오메가 3통과 비전 X 1통을 주문하셨어요. 오, 예. 저 이제 부자 될 것 같아요. 얼른 준비해서 제가 택배로 잘 보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시아 컨벤션에서 나왔던 저의 메모 손편지가 설정이 아니라 진짜예요. 정말 집에 보낼 게 없어서 너구리 2봉지도 보내봤고, 뭐, 우리 거 먹고 있는 뽀빠이 과자도 보내봤고, 근데 그런 과자 하나하나로 어르신들이 꼬리에 주문을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시골, 이사를 자주 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Y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의 Y는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 데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기분 좋게 컨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연아 리더님 건강 안 좋으신데 이렇게 꿀팁 마구마구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맞춰간다면 그 사람에게 인맥이 나온다는 걸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2번째 질문입니다. 3남매 육아를 하시면서 시간 관리와 또 늦은 시간의 미팅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유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 셋째가 10개월이었어요. 10개월. 그러니까 돌쟁이 막 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1년마다 이사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양평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서울로 전철을 탔든 버스를 탔든 2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최단거리인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군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남편은 커다란 대포를 쏘는 조직에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대포는 코앞에서 쏘지 않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시골에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딱 성공자가 있는 그곳에 가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유산을 전달해 주지 않고 제 발로 찾아간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성공자가 있더라면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고 내가 단기간에 이걸 배워야겠다. 1년 동안 배워서 이걸 내 거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다 어렸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딱 미팅을 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미팅 막 잡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이렇게 밖에 나가보고 돌아다녀보고 그런 시간들이 무수하게 있었고 아이들이 하원하고 오면은 밤 9시까지는 무조건 아이들에게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전화기도 좀 안 보고 멀리하고. 왜냐면 아이를 제가 못 가졌다가 낳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어린 시절 유년기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아이들이 자고 나면 9시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신제품도 공부하고 보상플랜도 공부하고 누트리서치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때 채워놔야만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나는 게 이 애들을 놔두고 어떻게 일을 했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건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1박 2일을 갈 때마다 등갈비 김치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침에 그 냄새가 나는 날이면 엄마가 안 들어오는 날인 거예요, 그냥. 잘 모르지만 엄마가 안 들어오는 날. 그러면 그날 이제 세미나 막 끝나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둘째는 6살, 셋째는 4살 막 이래요. 고만고만 것들 있잖아요. 아빠는 퇴근할 수 없는 환경. 막 그러면
너무 걱정되니까 전화해서 저녁 먹었냐라고 물어보면 큰아이가 이제 동생들 밥 다 챙겨 먹었고 나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세미나 기간에 딴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라도 더 들어서 제 거화 하려고 더 노력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들었던 거는 반드시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거리 후원 미팅에 대해서도 나왔고 해가지고 집에서 왕복 6시간 거리를 1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배운 거예요. 장거리 미팅은 정해진 요일에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다녀왔는데 그 결과는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몸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오면 장거리든 단거리든 내가 집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가정에도 나름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엄마가 멀리 일을 하러 가도 아침에 좀 더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간식, 저녁까지 다 챙겨놔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장거리 미팅이 있는 날은 볶음밥. 이름을 다 써놔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큰아이가 저녁을 8시에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8시까지 무조건 저녁을 먹고 8시에는 씻어야 돼요. 그리고 9시면 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LG U 플러스에 나오는 우리 집 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 켜보면 9시면 어김없이 자고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더 어렸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안 통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머리가 붉어져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도 원칙과 룰이 있는 것처럼 저희 가정에도 원칙과 룰을 가지고 아이들의 도움을 좀 구한 편이었고 남편의 도움도 많이 구했죠. 그리고 어, 제가 한 지역에서 5년을 살았는데 아빠가 엄마 없이 애 셋을 키운 줄 알았대요. 한 번도 주말에 같이 밥 먹는 걸 못 봐가지고 전 주말 내내 나가 있고 아빠가 애 셋 데리고 짜장면집, 설렁탕집 이렇게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김연아 에멜린만큼 해봤다. 난 5년 내내 남편한테 내 이제 다 맡겨서 해봤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3남매 육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큰아이에게 원 없이 해주고 싶은 승마 해줬고 또 첫째, 둘째, 셋째 데리고 필리핀 2달 살기 호텔 투어 이런 거 막 했고 그리고 캐나다 2주일 여행 갔다 오고 지금도 최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투숙할 수 있는 기회 환경 열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다단계 한다는 거 다 알아. 뭐 우리 과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외 선생님이 또 놓치지 않고 물어봤나 봐요. 그렇구나. 니네 엄마가 참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막 에메랄드 하면 주고 호스트님, 특히 유지선 호스트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기제큐티브 에메랄드랑 13주 연속 얼마 받는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 정도 받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외 선생님이 야, 니네 엄마 대단하다. 삼성에 고위 직급자의 연봉 정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뒤지지 않고 아닐거려? 그거보다 훨씬 많을거려? 왜냐하면 우리는 상속도 되거든요. 이런 거죠. 네, 아이가 학원 가는 거 싫어할 때 과외를 부를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대가지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정말 꿈 키워주고 싶고 잘 키우고 싶다면 지금 대가지불하면 되고 저는 꼭 이 얘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랑 오랜 시간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잘 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우리 주말 동안 아이들 보냈을 때 눈을 몇 번 동안 마주쳤어요? 얼마나 아이들하고 아이 컨택을 많이 하셨나요? 네, 시간보다는 농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아이를 키울 때 양보다 질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애들 재워놓고 저녁에 공부하면서 내 걸로 흡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비자를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리더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식당이 아니고 혹시 용봉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고가 음식이거든요. 고가 음식이고 그 옆에 사이드로 작은 저렴한 음식이 닭백숙 5만 원 막 이런 거예요. 5만 원이 가장 싼 거예요. 용봉탕이 그렇게 시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그 엄마 식당에서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손님을 대접할 때 늘 친절하게 대하죠. 그런데 엄마께서는 그렇게 고가인 음식을 드시는 분들보다는 닭백숙을 드시러 오신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또 서비스도 더 많이 드렸어요. 근데 닭백숙을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 회사의 사장, 임원 이런 분들, 기사님을 달고 오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시골 살았으니까 면장님, 농협, 우체국 직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비자를 어떻게 사업자로 바꿨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작은 소비자, 유산균을 하나 먹으면 어때요? 그 사람의 내가 더 정성을 쏟았을 때 이 사람이 더 큰 사업자가 될 수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 사업자로 딱 나왔을 때 정말 잘 먹을 수 있죠. 버라이티예요. 복제도 진짜 복제는 안 되는데 제품을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멀리 보면은 복제 사업이거든요. 단 한 제품으로부터 시작해서 5제품, 10제품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제품, 좋은 제품, 좋은 제품을 찾아서 이거의 진가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 한 사람의 소비자가 나왔을 때 환경을 열어줘요. 어, 아까 1번 질문하고 조금 인맥이 상통한데요. 좀 아낌없이 주는 편이에요. 방금 우리 유지선 리더님께서 이렇게 보틀로 물을 마셨는데 이게 2,000원이잖아요. 이런 걸 아낌없이 좀 줘요. 화이버즈 하나 시키면 이거 주기 아깝잖아요. 근데 좀 줘요, 저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르신들한테는 매직이 늘 제 가방에 있어요. 매직. 가방 딱 하니까 매직. 가방에다가 이렇게 아니, 가방에 보틀에 선을 그어가지고 큼직하게 여기만큼 해서 물을 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준 선물이에요. 이거 선물 받았으면 3개월은 드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 2,000원으로 그분은 화이버지를 3개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친절히 드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소비자가 계속해서 드시게 되고 제품의 매니아가 된다면 사업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진짜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비자건 사업자건 따지지 말고 아주 작은 친절이 우리에게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미팅 이후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사용하시는 클로징 멘트가 있으실까요? 네.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목 아프신데도 너무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좀 소용골드님 느껴지죠? 아우, 차라리 이럴 거면 좀 미루지. 그쵸? 이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건강을 더 잘 챙겨야 하는데. 자, 제가 이 질문을 봤을 때 상대방을 봐서 좀 질문을 선택해서 해요. 어, 조금 그 상대방이 좀 무르다. 뭐, 김연아처럼 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저 지금 공부 중인데, 어떤 이유에서 생각해 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고구마처럼 느껴지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역질문이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네 생각이 궁금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직 이분의 핫버튼이고 이분이 긁어주고 싶은 곳이 긁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역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답을 얻어내는 편이고요. 정말 컨택하고 싶어. 우리 이소영 골드님처럼.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그러면 제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뭐지? 이런 거. 내가 갑인데 을의 입장으로서 사인해줘, 가입해줘, 이런 마음을 절대 들키지 않도록 마음을 좀, 오히려 냉철하게 먹고, 저의 그 짧은 순간, 이제 뭐, 마무리까지 5분, 10분 남았을 때, 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해요. 매력을 발산하려고. 예전에 우리 강소영 골드님 예를 들어볼까요? 강소영 골드님이 모든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술을 했었대요. 그리고 화이트보드 진짜 좋아하셨어요. 무슨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대처하죠. 저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장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요. 혹시 제가 필요하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이런 멘트를 아주 짧게 날리고 그냥 빠지는 거죠. 다시 연락 오더라고요, 반드시. 그리고 저의 장점은 제품 비교 분석이에요. 집에 갖고 있는 제품 있으면 다 싸가지고 오세요. 제가 비교 분석 해드릴게요. 사진 찍어 보내세요라는 말은 장거리 있을 때만 쓰고 대부분 한두 시간 거리면요. 제가 제품 싸가지고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둘 중에 어느 날이 좋으세요라고.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궁금해가지고 제품을 싸가지고 와요. 저는 최대 열 몇 개를 가지고 오신 분 있었어요. 진짜 두 쇼핑백을. 근데 진짜 여기 막 그래 어디다 넘기진 않을 테니까 제 영상을 그 애기들 함수와 비타민계에서 애들 비타민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 비타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도 엄마 고생했어. 엄마 피부 미배. 뭐 이렇게 다 짜게 가지고 파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좀 돈 좀 있으니까 애기 비타민 하나 사면서 내 것도 사야지 하면 내 거 싸그리 뭉탱이로 다 사면 다섯 여섯 가지 되고 또 아빠 것도 따로 나눠놨어요. 아빠 것도 싹 사니까 또 대여섯 가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타민 비교 분석을 해주면 터무니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빈과 비타민 공부하셔야 하고 비타민 B군들은 좀 이름을 외우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런 비타민 B군들을 이름을 다 바꿔놔서 한글로 표시했을 뿐인데 비타민이라고 종합 멀티빈이라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기억하시면 좋고 또 제조사와 판매사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면 그런 분들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시 이게 마무리하자면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대방을 보고 나의 대답을 다시 재질문한다. 두 번째는 제 마음을 들키지 않는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비교해 주려면 일단 제품 공부도 해야 되겠죠? 우리 제품 비교해 줄 수 있게 잘 공부하고 우리가 한두 시간 거리는 찾아가서 비교해 주고 우리의 제품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파트너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후원을 하셨나요? 네.
제가 세미나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 놓치지 않았어요. 하루는 본사, A, B, C, D 라인. 제가 처음부터 ML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김다나 리더님의 직급이 너무 궁금한데 제가 처음부터 ML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나 리더님이 만약에 어디 김포에 사신다. 그럼 양평에서 김포까지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가요. 갔다가 다나 리더님이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 근방에 연락을 해요. 소영 골드님한테 전화하고 유지성 골드 리더님한테 전화해서 다 해서 만나. 근데 안 만나준대. 그러면 길바닥에서 보낼 시간도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좀 남들이 보면 답답할 만큼 지켜간 게 뭐예요? 원칙이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그냥 김포를 가는 거예요. 가면 근데 일은 벌어져요. 무조건 가면 벌어져요. 그리고 제가 다나 리더님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가 있으면 길바닥에서 보낸 시간도 많지만 다나 리더님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다나 리더님의 그냥 지인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든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A, B, C, D 라인을 나눠서 갖고 지방 파트너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3개월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자리를 마련까지 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메랄드 직급을 갈 때 파트너 1명을 가입시켰어요. 그래가지고 8주는 무조건 매주 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80대 20의 법칙으로. 다나 리더님이 좋아하는 음식, 옷, 고기, 머리 스타일, 머리 색깔 이 얘기만 하는데 80을 쓰는 거예요. 유산화는 딱 20. 건강을 위해서 유산을 해야 돼. 그다음에 노후를 위해서 유산화가 필요해. 이런 얘기는 딱 20만 하고 오는 거를 8주는 무조건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PPPS가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계속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파트너가 알아요. 아, 미팅이 없어도 이 사람이 계속 오는 건 나한테 정말 불편하구나.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이 주변에 유산화 하는 사람 없냐고. 나만 보러 오는 거냐고. 8주 동안은 다른 미팅도 막 하지만 당신만 보러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는 내 소중한 파트너들이 있다. 같이 만나볼 거냐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는 조인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든요. 유산을 했을 때 이제 나온 신규는 스폰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폰서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만들어진 팀원, 형제 라인들은 정말 덧없는 축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에 안내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에메랄드 직급을 갈 때 나왔던 파트너님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러 가고 나머지는 형제 리더님들끼리 미팅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지방 파트너에게는 원칙을 가지고 먼저 해야 한다. 이 말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파트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스폰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8주 내내 그 이상을 열심히 후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점점 멀어지죠. 왜? 스폰서도 또 다른 파트너를 키워야 하고 또 다른 팀도 도와줘야 하니까. 근데 그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 후원해준 적이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됐다는 건 분명히 불꽃이 튈 만큼 사랑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내 스폰서에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이 들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 스폰서는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팀원들을 다 케어할 수 없으니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지키되 스폰서 파트너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원칙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간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힘든 순간들은 언제이신가요? 특별히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최고 스폰서님이 유경란 스타님이시잖아요. 육스타님 강의 많이 들어요. 맨날 얘기하셔요. 나는 한 번도 안 힘들었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매 순간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매 순간 안 힘들지? 저는 매 순간 힘들어요. 근데 매 순간 힘들지만 그 힘듦을 이길 만큼 더 큰 가치와 이 일의 중요성, 이 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듦이 살짝 묻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진짜 슬럼프가 왔을 때 다시 이게 도드라지게 나왔다가 또 다시 이겨내면 없어지고 라고 얘기하겠죠. 저도 최근에 특별히 초기 사업자일 때는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죠. 거절도 힘들고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것도 힘들고 저 사람이 내 뒷담화 까는 것 같기도 힘들고 강의 못하는 것도 힘들고 다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그거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나면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나온 우리 파트너님들은 스폰서링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돈 잘 벌지, 알아서 시스템 돌아가지, 맛있는 거 먹지, 예쁜 옷 입지, 세상 잘 나가지, 다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 뒷면에는 백조의 호수처럼, 백조처럼 미친 듯이 발을 흔들리고 있지 않으면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파트너님에게 스폰서가 힘들어 죽겠어. 징징대면 우리 음, 파트너님 어떨 것 같냐? 어디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스폰서는 나름 잠깐 잠수 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다. 그리고 잠깐 잠수 탄 걸 어떻게 보냐? 인스타도 안 해. 카톡의 답글도 좀 작아. 그게 잠수 타는 거다. 하지만 다시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리더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이제 막 나온 베이비 리더님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에 인간미 느껴진다나 세상에 이럴수록 여러분들의 스폰서도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람 때문에 힘들 때마다 도움이 됐던 건 책이었어요. 관계에 관련된 책을 계속 읽었어요. 사람이 전부다라는 책도 너무 좋았고 관계의 비밀 이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폴레옹 힐의 내 인생 뭐 이런 관련된 책도 있어요. 내가 그 사진은 우리 이소영 골드님께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아주 짧은 책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런 책들을 읽었을 때 이런 앞에 표지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집어삼키도록 놔두지 마라. 좌지우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강력하게 내 꿈과 Y가 있더라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그런 거에 흔들리진 않고요. 기분이 이렇게 조금씩 럭다운 될 때는 하나 있더라고요, 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컴을 받으면 절대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만의 셀프 리더십은 강의를 듣는 편이에요. 그것도 피곤할 만큼 정해진 루틴으로. 월요일에는 3번씩, 무조건 월요일에는 3번씩 영상이에요. 무조건. 봤던 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고 3번씩. 화요일에는 성공 스토리. 수요일은 건강. 목요일은 Q&A.
금요일 날 이치 유산한 타임의 스토리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운전할 때, 잠깐 짠날 때. 되게 피곤하게 살죠. 그런데 그런 피곤함이 결코 나를 땅바닥으로 물귀신이 잡아당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루틴을 꾸준하게 지켜가면 정말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꾸준한 루틴이, 그 피곤한 루틴이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뭔가 저를 괜히 찔리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광범위하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제 요게 어떤 폭에서 만약에 비즈니스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저는 비즈니스 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교는 기생이 부리는 거죠. 그냥 툴이 중요한 거예요. 툴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넓게 유산화의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한다고 묻는다면 에너지금이나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만큼 중요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도 사람이죠.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은 듣기 싫을 만큼 들은 언어 중에 하나가 이 비즈니스 성공하고 싶냐? 잘하고 싶냐? 누가 잘할 것 같냐? 착한 사람이 잘한다. 제가 정말 그렇게 많이 해요. 정말 듣기 싫어요. 우리 저희 파트너들은. 착한 사람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유산화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이미 보상 플랜 특성상 스폰서가 파트너를 받쳐주고 있는데 기교를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스폰서의 마음을 앗아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스폰서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수가 눈에 일켜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 작은 욕심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참 좋죠. 하지만 나의 소비자, 나의 가망 고객도 그 수를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많은 거를 잃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웬츠 박사님이 이 일의 비전을 얘기했을 때 정말 질병 없는 고통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질병 없는 고통은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수로 계산을 해서 저 사람에게 뭐 하나 팔아서 얻어야지 이런 거 빨리 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더 크게 더 탄탄하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유산화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건강해지길 바라고 진심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팀 내 시스템을 잘 구축하시기로 유명하신데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꿀팁 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말 다행히게도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공부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만들지 못해요. 정말 다행이죠.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해서 기본 갖고 있는 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Y를 찾아야죠. 내가 왜 유산을 하지? 내가 왜 유산화 비타민을 먹어야지? 왜 비타민을 먹어야지? 왜 내가 리셋을 해야지? 왜 유산하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왜 플랫폼이지? 왜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골드가 됐을 때 어떤 디렉터 정도? 그 직급부터는 하우를 찾아야 한다고 박정자 스폰서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문구가 저한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우가 뭐야? 그리고 책에서 읽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리더는 바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휴식 공간에 머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일 중에 저한테 좀 스폰서님이 박종자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나의 소시적 라인에 앞으로 쓰라고 했어요. 월요일 이렇게 수요일 그리고 가장 내가 뭔가 배우고 사람을 만나가야 한다면 뒤로 쓰라 했거든요. 그죠?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래서 저한테도 금요일이 풀이에요. 저에 대해 나를 위한 나의 투자하는 시간, 내가 뭔가 고민하는 시간 이런 시간인데 이 하루로 계속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심플할까? 어떻게 하면 쉬울까라는 거 고민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지식 전달은 유치원도 청소부도 누군가는 다 쉬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뭘까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가이드북이었어요. 에브리데이와 비즈니스 가이드북.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좋아. 사람들이 날 만나주지 않으니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래서 말이 거창하잖아요. 파트너님들은 그런 의도를 모르겠지만 스폰서가 앞으로 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이런 문구랑 함께 이 비즈니스 가이드과 에브리데이를 계속 읽혔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몇 페이지부터 읽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어디랑 같이 읽었을 때 더 효과적인지. 제가 계속 읽었어요. 우리 김포에서도 있고 양평에서 대전에서 천안에서 의정부에서 계속 읽었어요. 그때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13주 연속 할 수 있는 이그젝 루비를 달성했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걸 계속 읽혔더니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통해서 유산화 해야겠구나. 이렇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안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 계속 제품 에브리데이를 가르쳤더니 제품을 먹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그젝 루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저의 파트너 산하에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학원 원장님, 피아노 학원 원장님들,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논술 이런 원장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유산화 없었으면 어쩔 뻔했겠냐 이 말이에요. 부업으로 비플랜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써먹죠. 보세요. 3년이 이렇게 지속될 줄 알았나요? 우리가 이그제 루비를 가서 꾸준히 유지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을 때 이렇게 루비들이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루비 ML이 모였을 때. 와, 누구 파업하고 어떤 가게 파업했는데 우리는 못해도 1,000을 버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이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대가 지불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 가장 가까운 동생이 축협에 다니는데 실수했다고 위에 선임한테 등짝을 맞은 거예요. 우리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이지 ML님이 이소영 골든이 못했다고 등짝을 때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사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괜찮은 일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이때마다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방법적인 것들이 심플, 쉽게, 이지, 누구나 라고 계속 고민해서 비즈니스 가이드북과 에브리데이를 계속 읽혔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누군가의 인생을 30대에 썼으면 30대까지 인생을 70대에 쓴 책을 읽으면 70년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룹 다이어리, 화법책 진짜 최고. 너무너무 최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포서님의 현장 노하우가 다 담긴 이 다이어리와 성공자들의 스토리가 담긴 화법책을 계속 읽히고 트레이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연아 뭐 할까요? 왜 김연아 이그젝 ML 이런 거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 2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제 까발릴 게 없다. 다 가져갔어요. 여기까지예요. 네, 그룹 다이어리랑 화법책, 그리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하고 쉽게 가이드북이랑 에브리데이 매번 읽기. 이거 꼭 숙지하셔서 우리도 성공자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점과 다시 돌아간다면 이 부분만큼은 꼭 보완해서 성장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호스트님 질문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면 질문 가운데 긍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모할 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뭘 잘했지? 생각해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참 귀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한테 배운 유산이기도 하고 또 자란 환경이 시골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를 배운 건 저한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비즈니스가 현란한 말솜씨, 다양한 스펙, 경쟁력 이런 게 있었다면 저랑 맞지 않았을 텐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유산하는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불킥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면 뭘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발로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 확신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메이가 세제가 아니고 화장품이 아니고 비타민인데 비타민이 돈 되는 건데 나는 물론 건강도 찾고 비즈니스를 찾아서 제가 내 발로 갔지만 이게 팩트인데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더 확신 있게 얘기했던 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목 놓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규 파트너들 오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뒤져와라. 우리 몇 번에 가입됐는지 몇 년도에 가입됐는지 다 찾아와라. 절대 제 입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좀 뒤져봤을 때 왜 아메이가 한 3, 4년 전부터 마이너스 매출액을 치고 있는지 알아와라.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확신이 지금의 확신도 틀림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회사를 선택한 거 맞거든요. 왜 아메이 회사가 마이너스 몇십억씩 치겠어요? 왜 다른 회사가 다 마이너스를 치고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되는 회사인 뉴트리션의 최고 중에 최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돌아갔더라면 이 확신을 더 빨리 내 걸로 무장하고 내 파트너들에게 복제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폰서가 이렇게 확신을 차서 얘기하면 우리 파트너님들이 100% 따라하면 땡큐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지 ML님께서는 1대1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이너, 아메이가 몇십조지? 몇십억을 마이너했을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반드시, 정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좀 찾아보시고 법적으로 우리 얼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꼭 찾아보셔가지고 누가 와도 이렇게 데이터 딱딱딱딱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갤럭시 멋진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으로 미뤘으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발산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부족하고 좀 환경도 열악하고 환경도 바뀌어서 예쁜 옷도 아니고 예쁜 얼굴도 아니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우리 갤럭시 팀 리더님들 정말 멋지고 정말 최고로 멋지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지 에밀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정말 멋지게 성장하는 그룹 내의 멋진 형제 리더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행 중이시고 또 몸도 좋지 않으신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연아 리더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꿀팁 마구마구 알려주신 리더님을 위해 모두들 화면에 계시고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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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이문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석세스코어가 4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쾌한 김규수 원장님과 함께하는 석세스코어. 궁금하신 점은 상위 스폰서님께 상의하시어 꿈을 향한 멋진 도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글발을 키우고 말발을 세우면 운발이 살아난다는 PLS 스피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스피치 강의 모두 도전하시어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